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시민이라면 윤석열 취임식을 본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봤거나 아예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차마 눈 뜨고 어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윤석열 취임식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에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수치겠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11일 시청률 조사 업체 TNMS는 전날 오전 11시 11분쯤 지상파 KBS, SBS, MBC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A, JTBC, MBN, TV조선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 연합뉴스와 YTN, 국회방송, KTV 등 총 11개 채널로 동시에 중계된 이 윤석열 취임 선서 순간 시청률이 17.4%로 집계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채널별로는 KBS가 6.6%로 가장 높았고 SBS 3.3%, MBC 2.6%, 채널A 1.4%, TV조선, YTN이 각 1.1%, 연합뉴스 0.5%, MBN 0.4%, KTV 0.2%, 그리고 JTBC와 국회방송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BS가 2위라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은 역시나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즐겨 찾는 곳이 그곳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됩니다. 이 외에도 닐슨 코리아도 조사를 했는데 닐슨에서 조사한 방송 시청률은 16.1%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닐슨 코리아가 집계한 역대 대통령 취임식 방송 3사 합계 시청률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33.4%, 김대중 전 대통령이 38.6%, 노무현 전 대통령이 22.9%, 그리고 이명박이 22.9%, 박근혜가 21.1%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식 행사가 따로 없었지요. 그런데 윤석열이 16.1%나 찍은 것입니다. 16.1%라는 수치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근혜가 21.1%였는데 윤석열이 16.1%라면 시청률만 놓고 봤을 때는 박근혜보다도 더 기대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 수치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 수치라 좀 놀랍기는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본인이 내놓은 그 수많은 공약 중에 자신이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공약만 1호 공약으로 실행을 해놓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병사 월급 200만원, 여가부 폐지, 하다못해 젊은 청년들을 장관에 앉힌다는 공약도 단 한 가지도 최초의 공약대로 제대로 지킨 것이 없고 폐지하기 일쑤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정운영을 할지 사실 관심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게끔 놔두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출퇴근도 안 하고 집에서 보거나 받고 영상회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통제로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민들의 고통 알기나 할까요? 자, 한편 어제 이 김건희와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함께 담긴 사진이 화제가 되었죠. 취임식이 끝나고 신라호텔 영빈관 만찬장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 윤호중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활짝 웃는 모습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뒤에서는 서로 적군처럼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형님 동생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김건희입니다. 윤호중이 아침마다 모두 발언에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언급하며 비판을 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손바닥까지 가리면서 활짝 웃는 저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민주시민들은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비판과 조롱글을 올리며 웃음이 나오냐? 김건희가 주는 소리 좋냐? 좋아 죽겠냐? 라는 글로 윤호중을 향해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취임사에서
윤석열에게 반지성주의란 말로 모욕을 당해놓고도 뒤풀이 가서 저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판이라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적군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는 것과 저렇듯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늦지 않았습니다. 공천도 다 끝났는데 이제 그만 내려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사교는 정말 잘하나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김건희가 취임식에 하얀색 정장 아닌 정장을 입고 나온 것도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튼 윤호중 위원장의 어이없는 행동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할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선거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정말 상실감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많은 우리 지지자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운 지방선거 국면, 또 당의 어려움 또한 이번 대선 내내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한들 대선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저 이재명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국가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대리행위다라고 언제나 믿습니다. 개인의 안위나 또는 이해 타산보다는 언제나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리인 정치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것, 우리의 정책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실력을 갈고 닦고 유능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득드려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내서 성과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정치는 단 한 사람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들끼리 역할을 나눠 갖고 서로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에게, 국가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권력은 그래서 나누어져야 하고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균형 속에서 견제를 하면서 서로 잘하기 경쟁, 국민을 중심에 두고 누가 국민에게 좀 더 충성하는가를 겨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영은 심판자만 가지고는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지난 대선에서는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균형을 맞추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유능한 일꾼들을 선택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 함께 하신 이곳의 여러 민주당 후보들께서 그동안에 실적을 통해서 유능함을 증명해왔던 훌륭한 후보라고 저는 믿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엔 진정한 균형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을 위해서 심판자의 선택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훌륭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하고 싶습니다. 일. 두 번째로 이제 일할 사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일꾼들을 일할 수 있게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